Easy. 이메일 사연입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은둔형 외톨이. 네, 그래서 사연이 와서 이분하고 이렇게 참나원 방송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 사연 선정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방 선생님, 이 선생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요? 앞이 안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이메일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자 은둔형 외톨이인 구피라고 합니다. 뚱뚱하고 못난 외모, 내성적이고 사회성 부족해서 비호감인 성격이라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상 혼자였고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 일쑤였답니다. 타고난 기질 자체가 황상민 교수님이 분류하는 성격 유형 중에 로맨티스트 성향이 강한지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곰주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크고 예민하고 소심한 성격이라 상처를 잘 받고 또한 그 상처를 오래 가지고 가는 타입입니다. 못났고 공부 못하고 인기 없는 타입이라 착하다는 소리라도 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남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타인이 저를 부당하게 무시해도 바로 앞에서 화내지 못하고 항상 뒤에서 속썩이고 틈틈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편이지요. 예쁘거나 능력이 있거나 인상이 강하고 기가 세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설설 기면서 저같이 약해 보이고 잘난 게 없고 인상이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기고만장해지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더군요. 제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출수록 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존중해주는 인격 좋은 사람이 참 없더군요.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머리, 공부머리, 애교, 센스 등등이 다 부족해서 알바를 해도 둔하고 일머리 없다는 이유로 먼저 쫓겨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오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종교를 통해서 각종 책과 강연,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항상 무시당하고 소외당함으로 인해 오는 고질적인 우울증과 공부머리, 일머리가 없어서 어느 일터에서든 구박받고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회 부적응성을 고쳐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 다 포기하고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했으나 워낙 유약한 성격 탓인지 죽는 것마저 쉽지가 않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은둔형 외톨이를 했습니다. 집에 무기력하게 있다가 너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어질 때면 알바자리 구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우울해지면 그만두고 다시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30대 후반인 지금은 공무원 공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 중인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잡념이 많아서 집중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데다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에 많이 힘드네요.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게 괴로워서 자꾸 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매주 소주 한 병을 먹고 알딸딸한 기분을 느끼면서 현실 도피하는 걸 즐기게 되더군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숙사 딸린 공장에 들어가서 1년 바짝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다시 공무원 공부를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를 않아서 언제까지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고 형제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그나마 남은 인생을 인간 대접 받으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이 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시험에는 계속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인생에 기대하는 바가 없고 가끔 멀쩡할 때는 거울 보고 제가 웃기게 생겨서 좋다는 생각까지 하는데 우울증이 심하게 오면 제 자신이 미치도록 싫고 외모도 공부머리도 일머리도 좋은 성격도 돈 있는 집안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박복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고 잘난 거 없으면서 나를 낳은 부모님께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들에 대한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해요. 살아보니 아무리 성격이 더럽고 학벌이 없고 바람둥이여도
외모가 좋은 애들은 사람들에게 외모로 존중과 부러움을 사고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돈 걱정 없이 살더라고요. 좋은 외모 타고나서 인기 많고 사랑받고 외모로 혜택 보고 사는 사람이 미치도록 부러워서 끙끙 앓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생각하면서도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납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 어떻게 하겠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버리고 인생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생겨먹은 대로 살자고 나 같은 인생도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평균치에서 많이 밑도는 모자라게 태어나서 타인에게 모자라다고 무시당하며 사는 게 너무 서럽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선생님. 완전히 종합병동이네요. 왜 그러세요? 진지하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도요. 네. 일단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는 시각, 이 시각을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SOS를 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OS를 청하셨잖아요. 네. SOS를 청한 것이 이제 희망인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난대요. 제가 화가 나요. 구피님이라 그랬죠? 네. 구피님은 도대체 삶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내부에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기준이 아니라 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걸 보는 관점, 그 기준, 잣대가 전부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 아니에요. 외모, 뭐 집안 배경 등등등 해가지고 심지어는 잘나지도 못하면서 날 왜 낳았어 하고 부모님한테까지 원망이 되고. 그런데 이 구피님이 전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박혀있는 게 지루하고 답답하면 또 알바자리 구해서 나가고 할 정도로 사실 알바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구피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는 게 뭐가 있었죠?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화가 난다고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구피님을 무시하는 거는 바로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완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좋은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신부터 좀 번쩍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공무원이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부터 확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구피님이 얘 앞에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걸 물어보고 싶어. 제가 이렇게 이메일 상담하면서 이렇게 정색을 하고서 이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간혹 있으셨어요. 간혹 있었나요? 네. 근데 구피님 사연에 대해서는요. 구피님한테 조곤조곤 이렇게 차분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이게 이제 제 1차적인 느낌이 그래요, 지금. 좀 색다른 제안을 하나 해봐도 될까요, 선생님? 예. 여기서 선생님이랑 저랑 그 사이코 드라마를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으로? 제가 구피가 되고요. 예. 선생님이 이제 디렉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세요. 어쩌면 인간은 기의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 몸에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나 기가 나가는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아니면 혐오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마 쉽게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 별로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변하고 단절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더 움츠러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네.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다 하면서 또 안 좋게 보고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고. 그래서 절망이잖아. 네, 어쩌면 구피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좀 안내해주는 이런 게 그러니까 있었으면 좋겠다. 안내하는 그런 사이코드라마 잠깐 해보자는 거죠? 네네. 그럼 구피님으로 하시고. 네네네. 네. 제가 그러면은 말을 걸어볼게요. 네네. 구피님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삶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시죠? 저는 왜 이렇게 뚱뚱하고 못나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말을 걸어도 제 말에 별로 대응 잘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답을 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구피님은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서툴고 방법을 잘 몰라요. 뚱뚱하고 못나고 뭐 잘하는 거 없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자살도 시도해보고 했었는데 성격이 또 모질지 못해서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럼 구피님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잘 살고 싶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갖춘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무엇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서요. 그런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한번 바로 해보신다면 저기 공무원 시험 뭐 이런 준비 이런 거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하고 뭐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는 반복하시는 거, 응?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네. 그럴 때 뭘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나로서 좀 온전하게 나를 표현하면서 사는 거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도요? 나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나를 표현해 본 적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구피님을 알고 인정하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 아는 방법을 배우는 걸까요? 우선 자기 자신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그래도 쓸모가 있는 거,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 보면은 뭐 일을 이렇게 전혀 안 하신 것도 아니고 하다 말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거에 내가 잠깐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아주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네네. 근데 구피님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예 인정을 안 해버리고 네. 남들하고 갖지 않은 점, 내가 갖지 못한 점 이것만 가지고서 계속 자기 자신을 네. 다 결핍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왜 저에게는 그런 방법들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어떤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할 때도 네. 그 기준이 네.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너무 비교를 하고 살았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현실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 되고 뭐 외모도 이래서는 안 되고 내 가정 배경도 이래서 안 되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이런 부모님에서는 안 되고 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에서는 안 되고 그런 기준을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의 자기는 네. 현재의 자기에서부터 출발하질 않잖아요. 우리 참나원에서 늘 얘기하고 있었던 아이디얼 셀프, 리얼 셀프 있죠? 네, 네. 그 아이디얼 셀프에서 좀 철저히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현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네. 내가 많이 놓쳤나 봐요. 그거를 아예 모르고 살 만큼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이런 걸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메일을 이렇게 보낼 정도가 되고 하면 네. 그 문제를 느낄 줄도 알고 이거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도 낼 줄 알고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떤 장점이나 잠재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고 그걸 키워가면서 뭔가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쪽의 그 마음을 별로 안 내시니까 그것보다는 난 이게 부족하고 이게 못났고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 비난을 하고 계시니까 좋아질 턱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앞으로? 아,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으니까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얼 셀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하고 그리고 아이디얼 셀프도 내가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 아이디얼 셀프를 다시 만들어서 몸에 좋은 습관을 좀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 말씀 하나 드리자면 네. 현명한 사람은 기존 기성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거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이루어낸 것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거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바라면서 선망의 감정을 가지면서 뭐 좌절하고 막 헛꿈을 꾸고 그렇게 살거든요.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자꾸 그 어리석은 사람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자, 그러니까 그거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일단은 그 어리석은 사람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지만 내 안에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도 굉장히 큰 양가 감정에 같이 있네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네.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든다. 네. 그건 뭐예요? 잘 살고 이 삶이 싶다. 아니다 하는 것을 네. 이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 그렇네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일관성 있게. 네. 제가 이렇게 메일에 이렇게 썼던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상적으로만 그려져 있는 그런 외부 환경도 이것이 건강하다라고 나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걸 안다. 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면은 저도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찾을 수 있죠. 네.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네. 구피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말을 걸고 싶었어요. 구피님한테. 예.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구피님에게 이렇게 조곤조곤 찬찬히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하나씩 짚혀가면서 해줄 수 있는 주변에 안내자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설사 들거든요. 누가 그렇게 손을 내밀었어도 구피님이 한번 못 잡았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구피님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마음을 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음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방생님하고 함께 사이코 드라마 형식으로 대화해가면서 하는 이 방식이 꼭 대상이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A와 B를 정해서 이렇게 대화를 서로 나누면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 그러면 또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그 요령이 내 마음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으로 네. 나눠가지고 밝은 면 쪽에서 보고 어두운 면 쪽에서 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해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덧붙이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생각 말고 그 이면의 생각도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면의 그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행복하게 그리고 원하시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굉장히 의지도 내셨어요. 1년 바짝 기숙사에 있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라는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있으니까 어떤 의심하지 마시고 미적미적하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내셔서 또 더 얘기 나누시고 싶다면 저희 방송에 찾아와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메일 사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